속보입니다. 최근 북측이 남쪽 인근 지역에 지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북한이 고성,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인근 남쪽 지역에 새로운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뉴스 오프닝 음악이 끝나기도 전에 앵커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공기를 갈랐다. 평소보다 강한 긴박함이 실린 목소리였다. 화면은 즉시 위성사진과 군 정찰 드론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고성 일대의 울창한 잡목숲 사이로 지면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도드라져 보였고 군 관계자가 그 지역을 확대하며 설명을 덧붙였다. 화면 좌측 하단에는 빨간색으로 BREAKING, NEWS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지면 변형과 금속 반응이 동시에 확인됐으며 이는 최근 새롭게 매설된 지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군은 인근 지역에 대한 전면 통제에 들어갔으며 정확한 설치 시점과 목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다시 앵커석으로 전환되자 앵커는 약간 굳어진 표정으로 자료를 넘겼다. 그 뒤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스튜디오의 정적은 생방송 특유의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정우 기자 연결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박정우 기자는 완전 군장 상태의 장병들이 배경에 서 있는 고성 북단 숲길 앞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출입 통제, 지뢰 위험이라고 쓰인 경고판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기자의 헤드셋이 흔들렸고 카메라 렌즈에는 낮게 깔린 안개가 10개 서려 있었다. 네, 저는 지금 고성 군사분계선 남쪽 1km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지만 오늘 오전 군 정찰 드론이 비정상적인지면 변화를 포착한 뒤 즉시 전면 봉쇄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그 의심 지점입니다. 카메라는 군인들이 신중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잡았다. 탐침봉으로 땅을 천천히 눌러 확인하고 금속 탐지 장비가 일정 간격으로 삑삑하며 반응을 내고 있었다. 군은 지뢰가 실제 매설되었는지를 판단하기까지 최소 이틀 이상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는 이어서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면 아래 깊이입니다. 최근 설치된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표면은 자연스럽지만 장비 반응은 명확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어 만일 지뢰가 실제 확인된다면 확실한 위협 반경 증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전해지자 앵커는 약간 굳은 표정으로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군은 일반 주민의 접근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지만 문제는 여름철이 되면 산나물 채취나 나무하러 이 근처를 오가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천과 고성 일대에는 아직도 전쟁 당시의 옛 지뢰가 발견되곤 하는데 이번 의심 지점은 과거 지뢰가 아니라 새로운 매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고성 마을 입구에서 인터뷰 장면이 짧게 비쳤다. 주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었다. 며칠 전에요.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밤늦게 금속 긁히는 소리 같은 거요. 그 다음날 군인들이 갑자기 오더니 출입을 막더라고요. 우리도 겁이 나죠. 워낙 이 근처는 전쟁터였던 곳이니까. 앵커는 이어서 과거 자료 화면을 띄웠다.
1950년대 흑백 사진 속에는 끝없이 이어진 철책과 지뢰, 탐지기에 의존해 조심스레 행군하던 군인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19만 8,090년대에도 비슷한 지뢰 사고가 반복되었던 기록들이 재생되었다. 앵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뢰는 시간이 지나도 위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속 성분이 부식되면서 더 예측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의심 지점은 민간인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산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시 화면이 자료 그래픽으로 바뀌었다. 지뢰가 매설되는 방식, 폭발 반경, 감지 방식 등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나 있었다. 군은 현재 무인 장비를 먼저 투입해 지뢰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 지뢰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제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잠정적으로 산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앵커는 다시 표정을 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지뢰 매설은 단순한 군사적 긴장을 넘어 분계선 인근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저희는 조사 상황을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보였습니다. 뉴스 테마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화면은 서서히 광고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날의 속보는 단순한 사건 보도 이상의 의미를 남기고 있었다. 이 뉴스가 고성 연천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 특히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청자들 중 한 사람, 바로 연천에 사는 78살 김노인은 오래도록 잊어버렸던 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그에게 이 뉴스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든 옛 상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연천군 장남면에서 평생을 살아온 78세 김노인은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손이 떨렸다. 화면 속 고성 숲길, 군 장비가 지면을 더듬던 장면, 경고 표지판 모든 것이 너무 익숙했다. TV 화면의 미세한 노이즈 위로 오래전에 들었던 금속의 마찰음이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80해 가까운 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기억 하나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12살이던 해였다.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전쟁은 마을 밖 어디에도 끝나지 않았다. 장병들이 수시로 들락거렸고 철조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아이들은 산에서 뛰어놀다가도 군인들이 비켜 내려가라 라고 소리치면 곧바로 달려내려와야 했다. 그날도 그랬다. 늦봄, 햇살이 부드러웠던 오후였다. 초등학교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 상복이와 함께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산나무를 캐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오른 것이었다. 야, 저기 봐. 철판 같은 게 살짝 보이는데? 상복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흙더미 아래 은색 금속이 아주 조금 드러나 있었다. 어린 두 소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김노인은 그저 반짝이는 물체가 신기에 가까이 다가갔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짧고 날카로운 소리, 틱하는 작은 금소금이 났다. 김노인이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려던 찰나 상복이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폭발은 그 직후였다. 강렬한 섬광, 귀를 찢는 굉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흙먼지의 충격. 김노인은 몸이 공중으로 뜨는 느낌을 받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매우 길게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온몸에 흙이 덮여 있었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이해하고 말았다. 옆에 있던 상복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았다. 놀란 군인들이 달려왔다. 사람들은 소리쳤지만 김노인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날 자신의 팔목에 묶인 붕대보다 상복이의 신발, 한 짝이 멀리 흩어진 채 나뒹굴고 있던 장면만이 더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그는 꿈에서조차도 그 광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후 김노인이 산길로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가 산에 가자고 해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는 거절했다. 사람들은 그가 겁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전쟁의 희생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김노인의 상처를 덮어주기에는 너무도 무심했다. 세월이 흐르고 그의 귀는 다시 소리를 찾아갔다. 상복이의 빈자리도 조금씩 잊혀지는 듯 보였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는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키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단 한 번도 회복되지 않은 금간 유리가 들어앉아 있었다.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오래된 깨짐. 그런 그에게 오늘 뉴스는 너무나 직설적이었다. 고성 연천 지뢰 매설 정황 포착. 그는 그 문구를 보고 바로 TV 앞으로 걸어가 화면에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다. 마치 화면 속 장면이 과거의 기억과 정확히 겹치는 듯 했다. 군 장병이 탐침봉으로 땅을 살짝 누르는 장면은 바로 그날 상복이가 손을 뻗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김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와서 또 지뢰라니. 그는 너무 늙어버렸다. 이제 사고를 당할 만큼 깊이 산에 들어갈 일도 없다. 그러나 뉴스는 그에게 지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지뢰는 땅속 어둠 속에서 여전히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의 발인지 어떤 인생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 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밖으로 나갔다. 마당 끝에서 바라보면 멀리 철책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철망의 미세한 떨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장처럼 보였다. 살짝 흔들리고 살짝 멈추고 다시 흔들리는. 김노인은 마당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땅 속에 묻힌 지뢰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기억 속에 박힌 지뢰는 평생 동안 폭발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걸 건드릴까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지뢰는 잊혀지지 않았다. 김노인은 중얼거렸다. 상보가, 너는 그때 왜 나 대신 앞에 섰던 거냐?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굉음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천군청 재난안전 문자 알림이 일제히 울렸다. 고성 연천 일대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지뢰 의심 물체 발견. 인근 산행 자제 요망. 출입 통제 지역 임해 접근 금지. 휴대전화는 1분 동안 계속 진동했고 동네 노인정에서는 그 메시지를 두고 할머니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아휴,
또 지뢰란다. 전쟁이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나는 아직도 긴장돼. 우리 남편도 70년대에 저 근처에서 부상당했었어. 사람들은 자연스레 과거의 기억을 소환했고, 불안은 마을 곳곳에서 은근히 번져갔다. 그 무렵 군작전본부는 새벽부터 회의를 열고 있었다. 정찰 장교들은 고성 연천 일대에 설치된 지면, 감지 센서와 드론 영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화면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확대된 지표면 이미지가 떠 있었다. 지면 일부가 부자연스러울 만큼 살짝 솟아올랐고, 특정 범위 내에서 금속 탐지 반응이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이 패턴이면 최소 34개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찰대 장교가 말하자 옆에 있던 지뢰 처리반 중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문제는 언제 매설되었는가입니다. 최근인지 아니면 몇 주 전인지. 만일 최근이라면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작전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뢰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설치 의도였다. 특히 분계선 남쪽 가까운 지점이라면 군은 단순한 유실 지뢰가 아니라 새로운 매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군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지뢰 여부와 설치 시점을 조사 중이며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최근 북측 경계선에서의 공사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고성뿐 아니라 연천 지역도 비슷한 정황이 있습니까? 군 대변인은 말을 아꼈다.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해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기자들은 어느 정도 답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르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어젯밤 농로 근처에서 군 차량 여러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본 주민이 있었다. 누군가는 헬기를 들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장병들이 뭔가 길게 줄을 늘어뜨리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했다.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마을은 이미 지뢰 발견이라는 단어만으로 공포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80살 노인들은 TV 앞에 둘러앉아 옛 전쟁 뉴스 보듯 화면을 응시했다. 저기 내가 어렸을 때 지뢰 터졌던 자리랑 비슷하네. 그때 또 누구 다치면 어쩌나. 이곳에서 지뢰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과 육신에 상처를 남겼던 전쟁의 잔재 그 자체였다. 서울의 한 군사안 보연구소에서는 전문가 인터뷰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박선임 연구위원은 지뢰 의심 지역의 항공지도와 함께 설명을 이어갔다. 고성 연천 일대는 지형적으로 지뢰를 매설하기 좋은 지면이 비교적 많습니다. 낙엽층, 잡목림, 비탈면이 섞여 있고 지면이 살짝만 훼손되어도 쉽게 티가 나지 않죠. 그는 드론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다. 지면 아래 얇게 도드라진 선, 그리고 일정 간격의 함몰 흔적. 이 패턴은 오래된 지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다릅니다. 일정한 간격은 보통 최근 매설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유실 지뢰라기보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설치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가 물었다. 의도라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박 연구위원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불확실성을 만드는 겁니다. 불안정 요소가 많을수록 경계는 강화되고 지역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긴장하게 되죠. 그 자체가 압박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확했고 또 섬뜩했다. 현장 조사반은 지뢰가 실제 매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음 단계로 지뢰 제거 로봇 투입을 결정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종으로 지면을 얇게 긁어내고 지뢰가 있으면 스스로 멈추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고성 연천 지형은 가파르고 잡목이 많아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다. 장병들이 직접 로봇을 들고 산비탈을 오르는 장면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지뢰가 맞다면 최대한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지뢰 처리반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지뢰는 항상 느리게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 그 말은 군인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에게도 무겁게 남는 문장이었다. 뉴스는 하루 종일 지뢰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김노인에게는 뉴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지뢰 이야기는 그의 기억 속 또 하나의 오래된 지뢰, 상복이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집안을 서성였다. 전쟁이 끝났다고 모두 말했지만 지뢰는 전쟁이 남긴 마지막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다시 현재를 덮고 있었다. 김노인은 TV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만 없어져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 지뢰 때문에 울었는데.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지뢰는 땅속 어디엔가 여전히 남아있고 기억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뉴스는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었다. 지뢰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연천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고 논둑을 확인하고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싸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이번 주 내내 TV에서는 지뢰 관련 뉴스가 반복되었고 노인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김노인은 여전히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1950년대 마을 아이들 몇 명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맨 왼쪽에 서 있던 작은 소년이 그날의 상복이었다. 사진은 이미 구석이 조금 찢어지고 색이 바랬지만 김노인에게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 끝, 철책선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보가, 너도 뉴스 보고 있냐? 저기 어디서라도 말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기 전 특유의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었다. 이 바람은 늘 그를 과거로 데려갔다. 지뢰가 터지던 순간 흙먼지 냄새, 말할 수 없는 충격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공기가 조금은 덜 무거웠고 마음도 언뜻 가벼웠다. 지금은 그때처럼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나무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앞에 놓인 작은 원고지 위에 펜을 들었다. 평생 편지라곤 제대로 써본 적이 없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마음속 오래 굳은 덩어리를 조금이라도 떼어내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첫 줄을 썼다. 상보가 잘 지내고 있니? 글씨는 떨렸지만 한자씩 또박또박 내려갔다. 너는 그날 나를 잡아 끌었지. 그게 아니었다면 나도 너처럼. 여기서 그는 잠시 멈추었다. 문장을 끝내기가 어려웠다. 눈가가 젖었다. 너처럼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그는 이어서 글을 썼다. 오랫동안 나는 내가 나를 대신한 거라고 생각했다. 미안해서, 죄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다. 사람들은 내가 겁이 많다 했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로 산길을 보면 내 생각이 나서 그저 그 자리를 피해 다닌 거다. 김노인은 손등으로 눈을 살짝 닦았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상복이의 웃음소리가 어른거렸다. 친구가 그의 팔을 끌어당기던 순간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때 넌 나를 살려준 거지. 나는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다. 그는 편지의 다음 구절을 조금 더 고르고 썼다. 요즘 뉴스에서 지뢰 이야기가 또 나온다. 그걸 보니 내 생각이 자꾸 나더라. 아직도 지뢰는 남아있고 아직도 이런 위험 속에 사람들이 산다니. 참 오래된 일 같은데도 우리한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구나 싶다. 그는 마당 밖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철조망은 변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녹이 슬어도 여전히 날카로운 선을 유지한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지뢰도 그랬다. 땅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억 속 지뢰는 평생을 무겁게 했다. 김노인은 펜을 다시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상보가 이제는 너를 미안해만 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나를 살렸다면 나는 그 삶을 잘 살아야겠지. 오늘은 너에게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다. 부디 편히 쉬고 있어라. 편지를 다 쓴 뒤 그는 종이를 접어 사진 아래에 조심히 끼워 넣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진 않겠지만 그 편지는 그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일어서려는 순간 먼 곳에서 군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지뢰 제거반이 다시 이동하는 중일 것이다. 김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치워야지. 언젠가는 이 땅에 깔린 것들도, 이 마음 속에 깔린 것들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철책 너머 먼 산 위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모습이 보였다. 지뢰 제거반이 산자락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작업하는 모습도 희미하게 비쳤다. 오늘도 그들은 누군가의 발을 지키기 위해 땅을 살핀다. 김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작은 목탁을 두드리듯 벽면을 손끝으로 가볍게 쳤다. 상보가, 나 이제 너한테 갇혀 있지 않을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약했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집안의 따뜻한 불빛 아래 앉은 김노인은 그제야 아주 오랜 시간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만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마치 편지의 마지막 문장처럼 그의 삶에 조용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